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강 6번째 시간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와 업무 정지 그리고 그 세부 기준 할 거예요. 매우 중요한 시간이니까 바짝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우리가 어디라고 있냐? 목차를 봅니다. 우리 목차에서 법에서 11조의 5에서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업무 정지 얘기하고 있고, 다시 얘에서 여기로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을 했던 얘가 다시 시행령 별표 2의 3과 별표 2의 4로 위임을 한 딱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재로 오시면 법에서는 딱 이렇게만 얘기해 놨어요. 뭐라고 해놨냐면, 자, 요 경우에는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만 한다 돼 있고, 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주 나온 출제 포인트예요. 왜? 하나, 둘, 셋, 이 중에 하나 껴놓고 다르죠? 얘는 취소할 수 있다, 얘는 취소해야 한다,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취소는 세게 위반한 거죠. 보니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취소해야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업무 정지를 시켰는데 그 기간 중에 몰래 또 나가서 손해평가를 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반드시 취소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취소 가능한 경우는 명의 대여입니다. 명의 또는 자격증이고요. 똑같이 명의 또는 자격증, 여기는 대여한 자, 알선한 자. 그렇죠? 대여한 자, 알선한 자, 그다음에 거짓으로 손해평가한 자. 이렇게 돼 있죠. 한 다음에 이건 법에 있는 내용이고, 자, 드디어 손해평가사 이제 자격 취소에 대해서, 왜 자격 취소가 해야만 한다, 할 수 있다, 그거 있죠. 그거에 대한 세부 기준을 0에다 시켰더니 0에 다시 별표 2로 옮겨놨으면 2의 3으로 그 내용을 봅니다. 자, 이게 자격 취소 세부 기준은요, 뒤에 업무 정지 세부 기준에 따로 있습니다. 별도예요. 자격 취소가 제일 센 거, 그 다음에 약한 게 업무 정지죠. 그 내용이고, 자격 취소 보면 일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개별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가 자격 취소에 대해서 일반 기준 적용에 있던 거를 같이 서브노트 다시 해놨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여기는 위에는 자격 취소 제일 센 거죠. 그 다음 거 업무 정지에 대해서 별도 2의 4에 시켜놨고 쭉 보십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의 내용은 이렇게 게으르거나 부적절한 행위죠.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 정지 기간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어요. 1년 이내에서 업무 정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업무 정지의 세부 기준을 다시 별표 2의 4로 위임을 해놨고, 별표 2의 4에서 똑같이 일반 기준이 있고, 똑같이 개별 기준이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똑같이 제가 짜자잔 하고 서브노트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은 이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거를 차분히 훑어갈게요. 어때요? 딱 잡았나요? 자격 취소에 대해서 법에서 언급하고 있고, 별표에 넘겨서 별표 2의 3이죠. 거기서 개별 기준, 세부 기준에서 세부 기준의 일반 기준, 개별 기준. 다시 업무 정지로 와서 시행령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1년 이내에 대해서 업무 정지할 수 있다. 그 다음 세부 기준은 별표 2의 4로 넘겨서 별표 2의 4에서 일반 기준, 개별 기준 딱 이 상황입니다. 여기가 다예요. 그러면 손해평가인의 이런 제재 조치 기준은 어디에 있냐? 손해평가인은 자격증이 아니니까 손해평가인의 자격 취소 기준은 처음부터 없죠. 거기는 업무 정지 기준이 있습니다. 걔는 시행령 별표가 아니라 어디 있을까요? 손해평가 요령에 있습니다. 목차 한번 보고 오실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크기를 잡아주는 거예요. 어디쯤 있을까? 자, 지금 우리 하고 있죠? 여기는 손해평가사입니다. 세부 기준. 별표, 시행령 별표입니다. 그러고 나서 평가인은 어디 궁금하잖아요. 손해평가 요령이죠? 손해평가 요령 본문이 있고 별표가 있습니다.
손해평가 요령 별표에 가면 손해평가인이 어디 여기 있네요. 업무 정지, 위촉, 해지 등 우리 봤잖아요. 임명, 위촉 어디서 많이 보던 말이죠. 손해평가인입니다. 그들의 제재조치 세부 기준은 여기 손해평가 요령 별표고 이한테 별표 시키는 애는 손해평가 요령 6조 5항에서 위임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다 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처음에 저도 공부를 할 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냥 여기저기 섞여서 막 이렇대. 그냥 머릿속에서 혼동이 와요. 혼동이 와서 제대로 가르치면 내가 알겠는데 모르니까 내가라도 찾아보고 싶은데 어디인지 모르는 거야.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야, 별표가 왜 그렇게 많아? 시행령에도 별표가 있고 요령에도 별표가 있어. 저는 다 같은 별표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아닌 거야. 듣죠? 손해평가사는 시행령 별표에, 손해평가에는 평가 요령 별표. 얼마나 좋아요. 이 자체만으로 여러분은 딱 근데 바로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평가 요령 별표로 갈 건지 시행령 별표로 갈 건지. 자, 우리는 뭐 하고 있었어요?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업무 정지. 시행령 별표로 갑니다. 이건 나중에 하게 되겠고. 이제 잡아놓고 가는 겁니다. 각각 잡았죠. 다시 이제 처음으로 오십니다. 자, 우리는 법에서 자격 취소 기준을 말씀했고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를 각각 알고 계셔야 되겠고 이 취소에 행위가 있었으면 구체적인 처분 기준에 대해서 왔습니다. 자, 일반 기준 갈게요. 일반 기준은 제가 약간 판서 화면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먼저 읽어보실게요. 일반 행위 기수는 가중된 처분이 최근 3년이래요. 그리고 같은 위반 행위 무슨 뜻이에요? 이건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다 적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같은 위반 행위라고 쓰셔야 되겠고요. 동일한 위반 행위 여기는 서로 다른 위반 행위로 써놓으셔야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가하고 나는 같은 위반 행위가 여러 번 적발됐을 때 어떻게 정도 특게 때릴 거냐고 얘는 다른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일 때 어떻게 때릴 거냐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십니다. 가 나를 묶어놓고 다시 지우고 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 번을 판단할 때의 기준은 최근 3년간 행위를 묻는 거예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처분을 받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이 경우 기간 계산해야 되는데 모두 다 똑같이 받은 날 하면 딱 3년 계산하면 되는데 달라요. 2개 이상이니까 앞에 거 뒤에 거가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3년 기간 계산할 때. 잘 보세요. 앞에 거는요. 위반행위 행정처분을 받은 날 앞에 처분입니다. 그 처분이니까 뒤에 처분이죠. 그 뒤에 처분은 위반행위를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이 3년을 계산한대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판서화면으로 갑니다.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잘 따라오세요. 실무적으로 생각하시면 너무 쉬워요. 이건 아무도 설명 안 해주셨을 겁니다. 전하니까 가죠. 자, 우리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해 보실까요? 쉽습니다. 음주운전, 여러분이 음주운전 했어요. 음주운전 하면 일단 적발이 돼야죠. 적발입니다. 적발. 이게 1차 적발이에요. 1차 적발이 되고 적발이 되면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겠죠. 이게 처분을 받은 날입니다. 너무 좋다. 역시 1차에 대한 처분을 받았어요. 자, 끝나고 같은 음주운전 행위가 2번 이상 반복되는 거 가나가 그거잖아요. 자, 이번엔 2번째 행위가 또 적발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쉬워요. 그게 2번째 2차죠. 적발됐으니까 처분 받아야죠. 처분을 또 받습니다. 이건 2차 처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개를 1차와 2차를 묶어서 3년을 계산해야 되는데 3년을 묶어서 3년 안에 2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를 3년을 끊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상식적으로 3년, 원래는 우리 생각은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처분을 받은 날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부터 시작해서 얘까지. 요게 3년이 돼야 맞는데 우리 업무법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얘보다 조금 더
가혹해집니다. 그게 아니고 업무 방법서래. 잠깐. 우리 시행령 별표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 얘보다 더 가혹해진다. 잘 봐라. 요게 아니고 이렇게 간단다요. 자, 1차는 받은 날이야. 그래, 좋아. 근데 요렇게까지 3년이면 좋겠지. 아니야. 조금 더 강하게 간다. 그 3년은 2차는 적발된 날까지야. 이게 3년이야. 훨씬 얘가 엄한 거죠, 얘보다. 기간이 짧은 데서 2번 적발되니까. 이거예요. 이 얘기를 짜잔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만 쳐봅니다. 키워드는 앞에 처분은요, 위반의 행정처분을 받은 날이죠. 그 뒤에 처분이죠. 다시 같은 애요. 그 의대는 적발된 날. 그럼 출제자는 여기다가 바꿔치기 하거나 아니면 같은 말 넣거나 장난칠 수 있겠죠. 1차 이 법전은 간단해요. 공부한 내용과 글자 틀리면 걔가 정답입니다. 여기 이제 이해되셨죠? 3년이고. 그 그림은 연두색이 아니라 요 동색 기준이다. 얘보다 더 가혹하다. 얘 완벽히 되셨죠. 갑니다. 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처음 볼 때. 저도 저 강의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준비해보니까. 자, 이제 또 계속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이 행정처분합니다. 그런데 적용 차수는, 이건 쉬운 얘기예요. 차수 적용할 때요. 다면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가 이게 뭐냐면 얘가 한 번이 아니고 2번이 아니고 계속 있었던 거야. 그 기간 계산할 때 마지막 적발은 바로 그 전 차수로, 이전 차수가 아니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1, 2, 3, 4차, 5차면 5차 적발일과 4차 받은 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3년.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설명 완벽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는요. 서로 위반행위가 다르죠. 그러면 처분 기준이 다르겠죠. 그중에 무거운 거로 처분한대요. 다르다면 무거운 거. 이게 일반 기준이었고 저걸 정해놓은 상태에서 세부 기준으로 갑니다. 자, 세부 기준으로 오시면 개별 기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쭉 정리가 돼 있는데 좀 두서가 없죠. 그래서 제 서브노트로 탁 보시면 저 위에서 일반 기준을 정리하고 놨죠. 1차는 처분 받은 날, 2차는 적발한 날. 이게 중요하고 3년 계산해서 2개 다르면 무거운 거 했어요. 자, 이제 여기입니다. 저 표에서 이렇게 보십니다. 곧바로 자격 취소가 이렇게 3개인데 보시면 곧바로 자격 취소가 얘입니다. 1회 위반에 바로 취소해버려요. 하나, 둘, 셋, 4개. 걔가 하나, 둘, 셋, 4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곧바로 거짓, 부정한 행위로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냥 막바로 자격 취소하여야 한다. 그럼 여기죠. 정지 기간 중에 업무 정지 기간 중 1년 이내죠. 손해평가 또 했다. 바로 자격 취소. 자격 취소. 그다음 명의를 대했다. 알선했다. 역시도 곧바로 자격 취소. 처분이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시정명령을 주고 그래도 어기면 자격 취소하는 방식. 이거는 거짓으로 손해평가했을 때 얘죠. 얘밖에 더 있나요? 이렇게 나눠진 게 거짓 손해평가. 이렇게 딱 정리한 겁니다. 요거보다 얘가 훨씬 예쁘죠? 간단하잖아요. 제 주특기 아닙니까? 저걸 싹 압축하는 능력. 그걸 저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좋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우리는 지금 뭐 했어요? 자격 취소 센 거 했습니다. 그 다음엔 취소 전 단계 업무 정지죠. 업무 정지 기준 봅니다. 0에서 법에서 이렇게 했고 별표 2에서 봤죠? 간단합니다. 쟤는 직무를 게으르거나 직무 수행에서 부적절한 행위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최대 1년입니다. 아무리 가중처분해도 걔도 1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명할 수 있다.
가보고 이제 똑같이 아까 자격지수는 별표 2에 3, 얘는 별표 2에 4로 와서 일반 기준 있죠? 똑같아요. 똑같이 3년 동안 하고 첫 번째 거는 처분받은 거, 두 번째 건 적발한 거. 이게 적발된 날. 이 기준으로 3년 계산한다는 거 똑같아요. 자격 취소하고 일반 기준은 꽂습니다. 여기도 똑같죠. 가중 처분된 경우에는 저기가 같은 내용입니다. 더 높은 차수. 이건 아까 똑같고 여기입니다. 둘 이상이면 각각의 처분 중에 무거운 거 오케이 해도 똑같아. 그중 무거운 거. 다만 얘가 업무정지 기간에 따른 처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 가장 무거운 처분의 2분의 50% 할증 때릴 수 있다. 1년 이내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 8개월 때렸어요. 하나는 4개월짜리고 하나는 8개월짜리야. 그럼 그 중에 무거운 저 8개월 때렸어. 너무 괘씸해. 고의성도 있고 8개월에서 50% 였죠. 8개월에 50%면 4개월이네. 8 플러스 4, 12개월. 1년 안 넘었죠. 12개월까지 할증할 수 있다. 늘릴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늘려도 1년은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이런 거죠. 두 가지 둘 이상의 처분이 한 가지 업무정지가 6개월짜리 있었고 더 무거운 게 10개월짜리 있었다고 칠게요. 그럼 무거운 거 10개월 처분 때렸습니다. 50% 할증한다면서요. 10개월 플러스 50% 5개월 할증입니다. 그럼 합하면 13개월입니다. 13개월 1년을 넘죠. 넘으니까 안 되고 1년 이내에서. 좋죠? 이렇게 가시고.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출제자가 어렵게 내는 시험은 못 봤고요. 조문에 있는 것만 똑바로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영용에서 내진 않아요. 자, 이번에는 여기는 가중이었으면 50% 할증 가중했다면 이 얘기는 50% 할인입니다. 50% 할인인데 잘 보세요. 여기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누가 봐도 괘씸하고 고의 또는 고의성이 다분한 경우고 밑에는 야 누가 봐도 야 그 정도는 이게 뭐 초범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봤더니 그 위반의 행위를 자세히 들여봤더니 원인을 본 겁니다. 봤더니 그 사소한 부주의가 있었고 오류였어요. 이제 막 합격했어. 이제 CPS 평가생이 나가서 이제 갔더니 뭐 고의성 누가 봐도 그 정도 실수는 다 하지 이런 것들. 이런 거. 그다음에 그 내용 정도가 작아. 경미해. 행위는 있었으나 경미하다. 그다음에 위반 행위자가 위반 상태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제가 대응해서. 좋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다 본 겁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했더니 업무 정지 처분의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이건 이제 우리 저거 청문하거든요. 그때 다 물어보잖아요. 봤더니 딱 봐도 저 사람이 그럴 사람 아니고 동기 등등 봤더니 전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네. 그렇게 손해 피해율을 그렇게 낮게 잡은 데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지 이렇게 거짓으로 손해평가하긴 한 건 맞아. 근데 거기 보니까 다 이유가 있었어. 계약자가 낯을 들고 협박했다거나 이런 거 동기를 봐서 어쩔 수 없이 계약자가 낯을 드냐고요? 표 잴 때 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할인하는 거 누가 봐도 맞죠? 자, 이번엔 개별 기준인데 어때요 여러분? 이게 별표의 내용인데 조금 정신없죠? 여기 보시면 이번 횟수죠? 1회, 2회, 3회 이상 쭉 가고 나서 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편 위반 행위가 좀 경, 중도 구분이 안 돼 있고 중구 난방으로 돼 있어요. 제가 이거 그냥 놔둘 사람이 아니죠. 제가 그냥 읽어주는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걸 한 번 더 가공합니다. 어떻게? 요렇게. 짜자잔! 여기 있습니다. 아까 이거 방금 보고 오셨고 개별 기준. 여기다가 제 표는 안 해놨는데 여기가 1차죠. 여기가 1차, 2차, 3차 이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 그리고 나서 보세요. 제일 낮은 처분이 당연히 경고입니다. 노란 딱지. 조심해. 업무정지 안 준 거예요. 그냥 조심해. 예, 알겠습니다. 1차 줬어. 또 위반했어. 그때는 1개월. 3차 때는 3개월. 봤더니 그 내용이 평가 요령, 손해평가 요령을 준수하지 않았어요. 게으르거나 부적절한 행위. 인간으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죠. 이거 미준수하는 경우
고의가 아니더라도 모르고 그럴 수 있잖아요. 평가율은 미처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1차 경고죠. 이거 준수 못하고 바로 업무 정지 때리면 어떻게 해요? 어렵게 시험을 패스했는데 일도 못 나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경, 1, 3. 그 다음에 좀 더 세집니다. 1차부터 세집니다. 3개월, 6개월, 6개월 봤더니 자기 또는 이해 관계자가 보험에 가입한 그 손해를 평가했거나 자기 또는 이해 관계자가 모집한 그 계약에 대해서 손해평가를 했거나 이 경우에는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이상 6개월. 경 1, 3, 3, 6, 6. 그 다음에 점점 더 세집니다. 이번엔 법 위반까지 가요. 봤더니 정보보호법, 최근 들어서 저거 정보보호법 위반, 특히 개인정보 같은 거 위반하면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죠. 그리고 금품 향응수수 끝나고 노래방을 가거나. 근데 여러분 이건 있어요. 이 경우는 좀 제일 센 거죠. 이땐 처음에 바로 6개월이면 센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1년까지. 1년 이상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6개월, 1년, 1년 해서 요거 1차, 2차, 3차 요거는 요 표대로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표보다 이 별표보다 얘가 훨씬 예쁘고 편하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여기인데요. 요거는 실질적으로 처벌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면 여러분 그 적과전 때는 아직 안녕 그런데 고추나 콩 이런 거 나가면 콩이라든 고추는 좀 그 국산이잖아요. 국산 고춧가루 막 실어 주세요. 근데 뭐 그거 누가 얘기하는 모르는데 그거 갖고 뭐 자기가 차에 실어서 넣어주고 자기가 나중에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고춧가루까지 줬는데 뭐 이거 적발될 수 있겠죠. 뭐 청문하다 보면. 네, 그것까지 우리가 문제 삼지는 않죠. 왜냐하면 평가를 나갔어요. 근데 하다가 보면 현장에서 잘 마무리 싸니까 나중에 평가사라네. 계약자분이 이제 가만 생각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보험금 이만큼 나가게 됐는데 덜 나왔어. 보험금은 저희가 하는 일 아니에요. 보험금 여러분 계산해 주면 큰일 나요. 절대 보험금 얼마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보험금은 저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손해평가까지만 하는 피해율까지. 그런데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탔어. 이제 계약자가 갑자기 돌변하는 거야. 이 감정이 욱하시는 분들이죠. 욱해가지고 말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보험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고춧가루도 주고. 그럼 청문위원이 고춧가루 주셨어요? 그러면 받았으니까. 그러면 예, 받았는데. 그러면 평가사님 물어줘. 평가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글쎄 저도 뭐 달라고는 안 했는데 이렇게 실어 주셔가지고 트렁크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주시는데 사양도 못하고 바로 그런 거 정상 참작이 되지 않겠어요?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많이들 주세요. 고춧가루 같은 거. 뭐 하나 꽤 1kg 정도 주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많이 주. 그리고 또 그 복숭아하고 자두 이런 것도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많이 싸주세요. 그래서 먹어요. 저녁 때 평가 끝나고 다 모이면 저녁 때 밥 먹을 때 뭐 숙소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복숭아 자두가 품종별로 다 있어. 저 그때 자두가 품종이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막 일본 품종도 되게 많거든요. 일본 이름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금품에는 당연히 고춧가루, 복숭아, 자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좀 알아두실래요? 생계를 같이 하는 이 전제입니다. 생계를 달리하면 안 돼요. 생계를 같이 하는 and죠. 사촌 이내에 친족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 친인척 할 때 인척은 아닙니다. 친족, 친가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관계자 요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 자, 갑니다. 다 왔죠? 자, 이제 드디어 우리는 목차 한번 보실까요? 여기까지 다 끝났고, 이건 손해평가 요령이었고, 자, 쭉쭉 보십니다. 시행령에서도 우리 여기까지 다 온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많이 왔죠? 쭉쭉. 근데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네요. 오케이. 얼마 안 남았네요. 됐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법에서도 어디까지 왔어요? 법에서도 여기까지 다 온 겁니다. 이제 1단계 어려운 거 넘으셨어요. 나머지는 이제 뭐 수급권 보험제 갈 건데,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 할게요. 자, 수급 전용 계좌는 뭐냐면, 여러분은 우리 혹시 부가세, 뭐 환급 계좌 할 때로 환급 전용 계좌 입력하잖아요. 같은 거예요. 특별 다른 안 섞이게 그 전용 계좌 입력하라고 돼 있어요. 계좌번호 입력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보험금 수급 전용 계좌로 묶어서 이렇게 하면 다른 계좌와 섞여서 압류 금지 대상 자산을 해주려고요. 저렇게 수급 전용 계좌를 묶어놔야 혹시라도 다른 데 빚져가지고 압류 당했을 때 이 예금은, 이 보험금은 건드리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지키기 위해서 수급 전용 계좌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찬찬히 볼게요. 여기서 뭐 간단한 용어 말장난밖에 없겠죠. 자, 보실게요. 재보험 사업자는 수급권자 신청이 있다면 그 수급권자 명의에 지정된 계좌 이하 나 하고 거기를 입금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정보통신장애, 뭐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여기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여기죠. 이제 현금 지급 또는 여기 시행령에 정해놓은 거죠. 시행령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쭉쭉 읽으십니다. 이걸로 받으려는 사람은 쭉 가십니다. 통장 4번 여기 특별한 거 없죠? 갔다 가시고 이제 여기서 요 불가피한 사유란 여기 있죠. 자, 이 금융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는 금융기관의 폐업업무정 이러면 이 전용계좌로 돈을 못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이제 현금 등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사업자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 이체할 수 없다면 수급권자가 신청해서 개설된 뭐 이체해야 한다. 다만 그 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다면 수급권자 신분증 확인한 다음에 직접 현금을 한다. 여기는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됐고 여기도 읽으면 해당 금융기관 됐고 뭐 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저런다. 저런 거 말장. 근데 저게 은근히 어려워. 이런 거. 저는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밑도 끝도 없이 저기 대통령 말고 뭐 농림시부 장관 뭐 이런 거 시행규칙 그런 말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런 거. 됐죠? 자, 여기 손해평가에 대한 이 신청인데요. 요 부분도 좀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 별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또 할게요. 제가 마저 갈게요. 자, 손해평가에 대한 이 신청은 우리 이 과목에서 2차에서도 나옵니다. 자, 이 신청이 있습니다. 계약자가. 그러면 사업자한테 여기 재평가해달라고 요청해서 다시 평가해줘라. 평가서 바꿔가지고 딴 사람이 해달라. 그러면 사업자는 여기죠. 반드시라는 걔가 틀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응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재평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분이 안 풀린 거예요. 계약자에서. 그럼 계약자는 어디다가 장관님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상위 기관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H농협 손보했을 거 아니에요. 안 되면 뭐 위에 농구먼이나 관계기관 쫓아가겠죠.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기타 절차적인 문제는 여기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런 거예요. 아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랬고, 여기서는 장관 고시한다. 저는 저런 게 어렵고, 저도 틀리면 꼭 이런 데서 틀렸어요. 진짜 어려워요, 저런 거는. 이걸 어떻게 배우냐고요. 그냥 자주 보는 수밖에. 그래서 재보험법이 그렇고 점수가 저도 제일 안 나온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했어도 저런 것 때문에. 틀려야지 어떻게 해요. 지금 헷갈린데 뭐. 이런 거. 자, 수급권의 보호부터는 쭉 볼까요?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자, 수급권의 보호부터는 크게 어려운 내용 없고요. 쭉쭉 읽으면 나가도 문제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